이 영상을 보시면 2월, 3월부터 팔릴 만한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키워드 리스트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구매대행 매출 지금 잘 나오고 계신가요? 저는 명절 전후로는 사실 매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 춘절 영향도 있어서 조금 힘든 시기이기도 한데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춘절을 겪어와 보니까 지금 이 시기가 중국 구매대행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비수기를 겪고 다시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2월, 3월의 트래픽이 터지는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2월, 3월, 4월 같은 경우는 따뜻해지는 날씨가 있기 때문에 이 날씨의 변화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소싱을 하셔야겠죠. 제가 주로 소싱하는 사이트는 여기 셀로콤즈의 셀러라이프 기능인데요. 셀라 소싱, 그 다음에 카테고리 소싱에 들어가서 카테고리별로 제가 살펴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는 생활 건강이나 스포츠 레저 이런 카테고리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가전은 그렇지 않지만 가구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시즌성, 날씨의 변화를 타는 그런 카테고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사 시즌도 있고 그래서 좀 봐주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알려드릴 카테고리는 이런 쪽에 제가 집중을 해서 좀 소싱을 해봤어요. 스포츠 레저 중에서도 좀 밖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스포츠 종류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스쿠터라든지 아니면 낚시 이런 것도 날씨가 풀리면 또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엑셀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파일을 연 다음에 몇 가지 필터를 걸어서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검색량도 중요하죠. 검색하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년 최대 검색월을 제가 설정을 좀 했어요. 2월, 3월, 4월로 제가 설정을 했고 아무래도 이때 트래픽이 가장 증가하는 그런 키워드다 보니까 우리가 최신성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좀 새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좀 트래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쿠팡에서 해외 배송 비율을 좀 설정을 해줬어요. 이것도 조금 낮은 거는 제외를 하면 굉장히 키워드들이 많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낚시 보조 가방이라든지 낚시 텐트 아니면 민물 낚시 가방 또는 수초 제거기 이런 것들 해동 보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소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브랜드 상품 상표권이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은 절대 소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소싱처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낚시 텐트라고 이제 지금 넣어놨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키워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거든요. 해외 식구로 지금 현재 수요가 있는지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찜이나 반응이 있는지 저는 꼭 확인을 해보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원터치, 빙어 낚시 큐브 텐트 이런 것들도 지금 판매가 잘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동계 큐브 텐트 이런 것들은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싱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해동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날씨가 추울 때 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최대 검색월이 3월, 2월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반하리 좌대. 제가 이제 반하리 좌대라는 거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상표권인지 아니면은 브랜드명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키워드인지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살펴보냐면 키프레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지식재산 정보 검색에 상표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궁금한 키워드를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등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출원인이 박호식이라는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고 상세 정보에서 보면은 지정 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낚시용 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는 저희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걸러내는지 보시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는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유해드릴 리스트는 없을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께서 뭔가 이런 키워드들을 소싱을 하실 때 조금 의심이 든다라고 하시면 여기 키프리스에 꼭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고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용품 이렇게 쭉 있고요. 전자휘슬 이렇게 있는데 검색해보고 내가 어떤 종류의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꼭 이렇게 보고 이렇게 조그맣게 부는데 전자식으로 작동을 하는 휘슬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요 키워드를 타오바오에 검색을 한다든지 이미지 검색을 해서 상품을 찾는 편이에요. 오토바이 스쿠터 용품도 있는데 탑박스 이런 거는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뒤에 달고 이제 배달 음식을 넣는 그런 박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박스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이제 배달 용품들도 조금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멧이라든지 자석 이런 것들은 음식을 배달 박스 안에 다 넣었을 때 좀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할 때 이렇게 자석으로 된 걸 좀 안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상품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집품이라든지 정리용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수납 정리용품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 그 다음날 목요일날 이사를 하거든요. 이사가 또 많은 시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하고 나서 집을 정리할 수납용품들, 여기 보면 이제 서랍형 리빙박스, 공유기 정리함, 보관함, 정리함, 뭐 타공 보드, 그다음에 정리대 이런 상품들이 좀 그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은 소싱했을 때 굉장히 운이 좋으면 인스타그램 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상품을 가지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생성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릴스를 올려서 그 릴스가 터지는 경우.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비싼 물총이 있었거든요. 비싼 물총. 근데 그게 20만 원대였어요. 물총인데.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좀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제가 우연히 또 그걸 발견을 했는데 제가 판매하는 똑같은 상품을 릴스로 올렸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터졌어요. 그런데 제가 타고 들어가 보니까 제 상품을 링크로 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발견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스타에는 좀 정리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릴스로 공유해가지고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얻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을 잘 소싱을 하시면 매출을 좀 폭발적으로 좀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방 정리대, 가방 보관함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동용품은 소싱을 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14세 미만은 아동용품이라고 분류가 되어서 KC 인증 없이는 저희가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품은 저희가 소싱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물러나서 가방 정리대라든지 이런 가구 같은 거는 좀 소싱을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기라는 굉장히 큰 시즌이 있는데 학용품이라든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그런 것들은 소싱을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가구류 같은 것들은 좀 소싱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초 매트, 원예용품도 제가 살펴봤는데 또 봄이 오니까 이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품들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초 매트, 뭐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비닐하우스는 뭐 2월에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제초 매트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좀 수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게 언제쯤 쓰이는지 잘 몰랐는데 검색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검색도 자주 해보는 편이라서 이게 궁금해서 검색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초 매트 언제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자, 보면은 제초 매트 언제 까는 게 좋을까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점 같은 경우는 24년 9월인데 이른 봄에 또는 2월 말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월 말 또는 3월에 수요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제가 소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상품들을 소싱을 할 때 최대 검색월을 살펴보는 이유가 잡초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3년 기준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1년인데 3년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딱 올라가는 시점이 저희가 보이죠? 3월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때는 4월쯤 올라갔는데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1월 말부터 지금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딱 올라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소싱해야 저희가 판매될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최신성 점수 때문입니다. 최신성 점수. 상품마다 이 SEO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최신성이라는 점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점수가 있지만 최신성 점수라고 해서 쇼핑 등록일을 기준으로 상대적 지수와 그러니까 다른 상품보다 비교적으로 최근에 등록한 상품일수록 노출이 더 잘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트래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와중에 제일 트래픽이 올라가기 직전
그리고 여기에 상품을 등록을 하면 최신성 점수도 맞고 최근에 상품을 등록했지만 이 트래픽 증가까지 저희가 수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상품이 노출이 잘 되고 또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검색어를 조금 좀 살펴보시고 또는 셀러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있고 수경 재배기 이런 것들도 이제 봄에 작물을 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울타리, 정원도 손보고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단 경계석이라든지 또 원예용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자료를 받으시는 방법은요. 제가 영상 하단에 디노맘스쿨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요. 그 링크에서 무료로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다 조회하실 수 있도록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중국 구매대행 소싱 리스트 10,000개라고 상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리뷰 이벤트 자료로 2,500개가 더 있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한 1,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3,900개 정도 링크가 있는 자료인데요. 이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소싱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자료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팔린 상품만 긁어가가지고 그대로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인데요. 물론 벤치마킹도 초보자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저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품만 조금 참고를 하고 등록하는 거는 제가 전부 다 키워드 작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다 해가는데 팔린 것만 긁어와가지고 또 올리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트래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초보 셀러들은 이런 시즌성 키워드를 공략을 잘 해야 되거든요. 1년 내내 트래픽이 있고 좀 수요가 있는 그런 상품들은 이미 고인물, 리뷰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이미 시장에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즌성 상품들은 트래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충분히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싱하기가 좋은데 팔린 상품만 긁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에는 팔린 상품, 그러니까 즉 트래픽을 받아서 이미 트래픽이 올라간 상태에서 상품들을 긁어오면 트래픽이 내려갈 일만 남은 그런 키워드만 소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래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온전히 그런 방법에 좀 의존하시기보다는 내가 직접 키워드를 살펴보고 또 왜 이 키워드가 트래픽이 올라갈 예정인지 공부를 하시면서 소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에만 의존을 하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